그 보형물이 터지는 원인은 매우 많은 종류도 있고 원인도 다양한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이유는 일단 외상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 자체 수명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보형물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보형물이 얇아져서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외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보형물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잘 터지는 이유는 보형물과 피막을 둘러싸는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게 되면 보형물이 편하게 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고 보형구축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막이 생성된 게 여유가 없게 생겨서 보형물을 이렇게 피막이 구부러뜨리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막이 오그라들면서 보형물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보형물이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가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찰과 마모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 보형물 자체가 닳아서 손상이 되면서 나중에 여기서 파손이 되게 됩니다.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공간을 만들 때 최종적으로 생기는 피막이 보형물보다 조금 더 크게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형물이 구겨지거나 틀어지는 변형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보형물 터지는 확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만약에 충전이 꽉 돼 있다면 아무래도 돌출 부위가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형물이 구겨지거나 꺾이는 부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생기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파열의 위험률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 충전율을 높이면 파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형물이 충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형물 충전율보다 더 큰 변수는 뭐냐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형물과 피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누워서 그 본인의 가슴 보형물을 좌우로 움직여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 있을 때는 이게 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누우신 다음에 이 보형물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었을 때 보형물이 피막 공간에서 이렇게 1cm 이상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보형물이 피막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한이 돼서 바닥은 붙어있고 윗부분만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감촉도 별로 좋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리플링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 변형돼서 뾰족한 부분이 돌출부가 생기게 되면 보형물에 파손이 생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하면 외상에 의한 파열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니까 힘이 세게 압력을 세게 가하면 진짜 강한 압력을 가하면 보형물이 터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서 보형물 터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어떻게 느껴지냐면 대개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잡아보면 일정 부분의 압력에 대해서 보형물이 저항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형물을 잡았을 때 세게 잡으면 보형물이 터지지 않은 경우는 세게 보형물을 쥐었을 때 제 손을 밀어내는 일종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형물이 파손이 되거나 터지게 되면 보형물을 세게 잡았을 땐 반발력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말랑말랑해진다.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외상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한 3, 4일 뒤에 가슴을 만져보니까 세게 잡았는데 보형물이 되게 갑자기 한쪽이 말랑말랑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어느 정도 파열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보형물이 터진 거는 거의 발견도 안 되고 내가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만일에 하나 어떤 외상이 있었는데 한쪽의 가슴이 갑자기 너무 부들부들해지고 보형물을 꽉 잡았는데 반발력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로 진단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검진이 가능하십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파열된 보형물에서 나오는 이 내용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보형물이 파손이 된 다음에도 우리 몸에서는 보형물 주변에 피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형물 주변에 형성된 피막이 우리 보형물이 파손되었을 때 안에 젤리나 이런 내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보형물이 터졌는데 터진 보형물의 내용물이 찢어진 피막을 통해서 다시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가 재수술 거의 10년 넘게 많이 했는데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손상이 돼서 그 몸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형물이 파손된 상태에서 장기간 많이 방치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기간은 되게 보형물 파손된 지 한두 달이 아니고 뭐 4년에서 5년 이상 그 이상 길게 방치가 되면은 보형물에서 터진 그 젤리 성분과 동시에 혈장 성분이 뒤엉키고 섞여서 피막에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막이 석회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피막이 더 두꺼워진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막 자체가 변질되기 때문에 보형물 터진 걸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수술할 때도 쉽지가 않고, 재수술한 다음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만약에 보형물 파손을 인지하셨다면은 엄청 급한 응급상황은 아니겠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과거에 보형물 가슴확대 수술 받으시고 왼쪽 가슴은 보시다시피 파열돼서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오른쪽 가슴은 구형 구축이 되면서 보형물의 위치가 상방으로 이동해서 어퍼 플리스가 생기고, 즉 윗블록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피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밑선으로 절개해서 파열된 보형물 교체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의 피막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피막을 전부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해서 다시 수술해주게 되면 양쪽의 비대칭을 회복하고 좋은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은 구형 구축과 동반된 파열이 있어서 다시 재수술 시행하신 분인데, 오른쪽은 파열이 있었고 그래서 파열과 동시에 구형 구축이 동반되었고, 왼쪽은 구형 구축이 심하게 동반된 것은 아니지만 보형물에 파열만 있어서 양쪽 다 밑선을 열고 다시 수술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열된 보형물을 다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보형물 사이즈도 교체해서 수술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슴을 보형물을 더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기존에 이제 작은 보형물로 생성된 그 피막이 포켓 사이즈가 좀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큰 보형물로 교체하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기존의 피막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켓을 만든 다음에 보형물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